5월 더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밑변환을 해주면 3의 1 플러스 2 루트 3 곱하기 3의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3의 세제곱이 되고 정답은 27입니다. 2번 문제에서 구하란 것은 F'E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 됩니다. F'이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2 플러스 16 플러스 7이 됩니다. 35가 정답입니다. 3번 지금 사분면을 먼저 확인해 줘야겠죠. 사분면은 3, 4분면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음수가 나오겠죠. 자, 삼각형을 그려줘 볼게요. 7,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 1이면 여기가 루트 50이 돼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0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루트 2분의 7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7루트 2가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마이너스 2 우극하는 3이 되고요. 1 우극하는 1이 됩니다. 더하라고 했죠. 정답은 4입니다. 5번입니다. 문제에서는 fx를 이렇게 주어져 놓고 곱의 미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미분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2를 대입하면 f'e는 a 플러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랬을 때 이게 8이라고 했으니까 a는 6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문제에서는 관계식이 an 플러스 2가 n이랬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1항부터 8항까지를 더하라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a1 플러스 a3은 1이 되겠죠. 이 관계식으로. 그 다음에 a2 플러스 a4는 2가 됩니다. a5 플러스 a7은 5가 될 거고요. a6 플러스 a8은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면 문제에서 말하는 S8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14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런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눈에 보기에도 증가입니다. 극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0을 지날 때 3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극값이 없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y는 9를 그려보면 x값은 그때 x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대입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0부터 2를 적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적분해 보면 4분의 1 x4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5x가 됩니다. 자, 2를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5예요. 계산해 보면 4분의 27이 나옵니다.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1 곱하기 9라서 9예요. 그럼 빨간 부분의 넓이는 9에서 4분의 27을 빼주면 됩니다. 정답은 4분의 9, 5번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식을 봐주시면 로그끼리 빼면 진수끼리 나누기죠. 그래서 로그 2 B분의 A가 되고 이게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분의 A가 4가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4B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 오른쪽 식을 보면 4B 대신에 A를 넣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A 곱하기 로그 2 4A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이란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분리해서 로그 2A 곱하기 2 플러스 로그 2A라고 넣을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로그 2a의 제곱에서 플러스 2 로그 2a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로그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로그 2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a가 2분의 1이면 b는 8분의 1이 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fx의 제곱이 연속이다 라는 말은 절대값 fx가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절대값 fx가 연속이라는 말은 실제로 a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식을 세워주면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a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는 같지 않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식을 또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부로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가기보다 꼭 a를 실제로 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실수 a의 합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줘 봐야겠죠.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식도 정리를 해볼게요.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중복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3 서로 다른 a는 3개가 나오게 되고 그걸 더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10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첫 줄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죠. 자, 왜냐면 지금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거에서 2항부터 짝수항만 더한 거를 2항시킨다고 생각하면 좌변에는 뭐가 남을 거냐면 홀수항만 남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A17, A19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6이 10개 있는 60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요 식을 보면 이것도 등차 수열이란 걸 이용해야 돼요. 뭐냐면 A1-A10은 마이너스 9D가 되겠죠. A2-A10은 마이너스 8D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대칭이 돼서 A18-A10은 8D가 될 거고 A19-A10은 9D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20을 대입한 A20-A10만 남게 될 건데 요거는 10D죠. 근데 이게 30이라고 했으니까 D가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차가 3인 수열이고, 자, 그럼 이거를 이 두 번째 조건을 여기랑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항수가 몇 개 있냐면 10개 있어요. 그쵸? 근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항을 보면은 A9 플러스 A11이 됩니다. 그럼 요게 지금 1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항수가 10개니까 이런 쌍은 5쌍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60을 5로 나누면 12가 된다. 근데 A11은 A9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A9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차를 8번 빼주면 마이너스 2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식이 우리가 평소에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우리가 미분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평소에 보던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배를 먼저 해주면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G-1은 0이라고 메모를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에 대한 적분인데 x는 상수 처리되니까 요거는 f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돼요. 이 구간의 길이만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미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양변을 미분해 보면 G'X는 이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F'X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FX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G'X는 F'X 곱하기 X 플러스 1이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걸 보시면 두 함수 fx, gx가 모두 x는 a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이 2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 상태로 보기에는 f'x가 0일 때 반드시 g'x도 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fx가 극값을 가지면 gx도 극값을 갖게 된다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f'x는 2차식이니까 일반적으로 극값을 가진다면 두 개의 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2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g'x는 이 상태로 두면 마이너스 1에서도 극값을 갖게 돼요. 그럼 g'x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는데, 그러면은 g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f'x가 x 플러스 1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x 마이너스 1을 가진다면 f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가지겠죠. 하지만 gx는 2에서만 극값을 가지니까 주어진 박스를 만족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고, 자, 요거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럼 fx는 적분해보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gx 봐볼게요. g'x가 아까 뭐였냐면 g'x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였어요. 그쵸? 자, 그럼 요것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fx가 1이었으니까 제가 놓친 게 있는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3이겠죠. 이 부분을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네요. 이게 정정하고,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으로 묶어진 상태에서 정리해보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gx는 4분의 3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g-1은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기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돼요. 플러스 c라고 놓고 g-1을 구해주면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5 4분의 9 c는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gx도 마저 적어주면 4분의 3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다. 자, 이제 f1을 계산해주면 f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되고요. g1은 대입해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27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 고3 학생들이 풀기에는 왜 어렵냐면, 이게 N수생이나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도형의 이동 부분을
도형 부분을 좀 잘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봐보시면 곡선이 나와요. 이런 로그 함수입니다. 자, 먼저 그리지 말고 좀 관찰을 해보면 이 위의 점 A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B도 역시 이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인데 1K만큼 이동한 거죠. 자, 그랬을 때 P1,2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 그려볼게요, 한번. 자, 문제에서 로그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고 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에요. 그럼 점근선이 지금 x는 1이니까 1에 이렇게 그어줍니다. 점근선을 먼저. 그 다음에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이런 로그 함수를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p가 1,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근선 위의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1,2라고 이렇게 찍어놨어요. 자, 그리고 5가 여기 원점이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OPA의 넓이랑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가정합니다. A의 넓이랑 OPQ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OPB의 넓이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울 때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으면 같은 밑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높이가 똑같으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랑 OP랑이 평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렇게 중학교 때 시험으로 쉬운 문제로 다 맞추셨을 건데 이 넓이가 8이다 이렇게 주어져 놓고 문제에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이게 평행을 배우고 나서 그럼 당연히 이 빨간색의 넓이도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넓이가 같으면 지금 이 직선 아래 직선과 위 직선이 평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얘도 지금 평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울기가 뭐죠? 2가 되죠.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기울기도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A에서 B로 갈 때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Y축으로도 이만큼 똑같이 이동을 해줘야 기울기가 AB의 기울기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의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제가 T, S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T, S.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넓이도 이거에 대한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그 넓이가 5로 같다. 5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길이가 루트 5거든요. 0,0과 1,2 사이의 거리가. 그러면은 이 높이가 뭐가 돼야 돼요? 이 높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5가 나오려면 2루트 5가 나와야 곱했을 때 10이 되면서 나누기 2를 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y는 2x와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k라고 놓을게요. y는 2x와 y는 2x 플러스 k가 그 두 평행하는 직선 사이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2루트 5라는 거죠. 근데 이걸 꼭 알아두면 좋은 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c-c'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루트 5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직선의 방정식꼴로 바꾸면 2x-y는 0이 되고요. 요거는 2x-y 플러스 k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된다는 거죠. 이게 2루트 5니까 절대값 k가 10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그림에서 k는 음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k를 마이너스 10이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y는 2k-10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2x-1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t,s에서 이 s를 2t-1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를 더해야 되니까 2t-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곡선에 우리가 구한 a와 b를 대입해 볼 거예요. 곡선은 y는 로그 2 x-1 플러스 a입니다. 여기에 t, 2t-10을 대입하면 2t-10은 로그 2 t-1 플러스 a가 되고요. 2t-8을 대입하면 로그 2 t 플러스 a가 돼요.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줘 볼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로그 2 t분의 t-1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는 로그 2 4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분의 t-1은 4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4t-4는 t가 되니까 3t는 4가 되면서 t는 3분의 4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a라는 점의 좌표가 3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0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이 주어진 곡선에 대입하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2는 로그 2 3분의 1 플러스 a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로그 2, 3이거든요. 넘기면 로그 2, 3 마이너스 3분의 20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로그 2, 3 마이너스 3분의 22. 근데 제가 처음에 곡선을 할 때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 플러스 a라고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꿔주면 a가 바뀌겠죠. 이게 3분의 20이 마이너스 로그 2, 3이 된다 라고 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 12번 둘 다 계산이 좀 복잡해서 여기에서부터 못 푸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주셔야 실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피드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양수 m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를 강하게 쳐줘야겠죠. 왜냐하면 양수라는 게 이 문제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fx가 이렇게 분류된 함수예요. 그럼 분류된 함수면 요거에 대해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까 아니면 불연속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지금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나온 걸로 봐서 이게 연속이면 문제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라고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게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나눠줘 볼게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거는 불연속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연속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연속인 상황이 쉬우니까 먼저 봐보면 그럼 연속인 상황은 얘랑 얘가 모두 같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k제곱 판별식을 해보면요. 뭐 완전제곱식으로 생각해줘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k가 0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함수값이 0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언제 0이 되냐면 mx제곱 플러스 x-6이 0일 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m이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은 0이 될 수 없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6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3, x-2가 0이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범위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아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제가 지금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란 걸 하나 구했어요. 자, 그럼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 4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a,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하지 않은 a가 1보다 크다에서는 반드시 3분의 4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3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3분의 4 마이너스 k가 0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k가 3분의 4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불연속한 상황을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불연속한 상황에서 k가 방금 구했듯이 뭐였죠? 3분의 4였죠. 자, 그러면 이 좌극한 먼저 구해볼게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을 위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m이 돼요. 자, 그 다음에 f-1과 f-1 우극한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여기서 해보면 마이너스 6m의 제곱 하면은 36m의 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그럼 요거를 곱하면 9분의 49가 돼요. 근데 9분의 49에 4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4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9m의 제곱은 9분의 49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럼 m제곱이 81분의 49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m은 9분의 7이다. 아까 양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m값이 9분의 7이고요. k값이 3분의 4가 나왔죠. 자, 그랬을 때 9분의 12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9분의 19. 정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핵심 조건인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 4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줬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요. 하나는 r이고 하나는 3분의 2루트 3입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주면 사인 법칙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AC는 루트 7이고 코사인 ACB가 7분의 2 루트 7이다. 근데 제가 아까 사인 법칙을 좀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인도 바로 구해줄게요. 그럼 ACB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제곱하면 49분의 28이 됩니다. 그럼 요거의 제곱이 49분의 21이니까 7분의 루트 2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요건 지워줄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구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이 그림을 보기 전에 글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글에만 나와 있는 말이 직선 BC가 O2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편 BC가 지금 이 접선이라는 거거든요.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접선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접선이다. 자, 그러면 어떤 각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저편각이라는 거는 도형 풀 때 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얘가 여기 원의 중심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이건 이따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이 각과 이 각이 어때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세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원주각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이게 저편각이에요. 좀 돌아가서 이제 핵심 내용만 적어보면 공부를 이 정도로 좀 완성도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가 세타로 잡으면 여기도 세타가 된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를 알려주지 않았나요? 여기의 길이가 지금 루트 7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하면 사인 세타분의 루트 7이 2r이다 라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하면 사인 세타분의 AB가 오른쪽 삼각형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어요. 3분의 2 루트 3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3분의 4 루트 3이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를 이용해 주는 건데요. ACB의 사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인 ACB 분의 AB의 길이를 하면 요거를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R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천천히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ACB는 아까 우리가 7분의 루트 21이라고 구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체크해주고 여기에 AB라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AB가 7분의 2 루트 21R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7분의 2 루트 21R은 양변의 사인 세타를 곱하면 3분의 4 루트 3 사인 세타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간단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루트 3 지워주고 여기를 루트 7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를 지워주고 여기를 2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제 지금 목적이 뭐냐면 사인 세타를 R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7인데 요것도 루트 7로 이렇게 바꿀게요. 좀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면은 루트 7분의 R에다가 2분의 3, 3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3을 곱하니까 2루트 7분의 3R이다 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요 식을 이 1번 식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지금 루트 7은 2R 곱하기 사인 세타거든요. 근데 사인 세타 대신에 2루트 7분의 3R을 넣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지금 루트 7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2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7을 곱하면 여기가 7이 되겠죠. 그러면은 R제곱이 3분의 7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R은 루트 3분의 루트 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사인 세타가 아까 2루트 7분의 3R이잖아요. 그럼 2루트 7분의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7을 해보면 이렇게 없애고요. 이렇게 없애면 이게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돼요. 어이가 없네요. 특수각이라서 세타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답을 이제 구하려면 이게 R이고 R은 우리가 이미 구했어요. R은 루트 3분의 루트 7이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M값을 구해야 되는데 M값이 뭐였냐면 AC, BP의 넓이의 최대값인데 이 P라는 점은 호 BD 위에 BD가 아닌 점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다니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를 돌아다니는 점이면 어떻게 구하냐면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일 때 그때의 P가 왔을 때 지금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돼요. 그쵸? 근데 제가 좀 체크를 잘못한 게 ACBP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요거. 여기 APB 요거거든요. 지금 요거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금 그걸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 이변과 이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 가장 최대가 됩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먼저 AB의 길이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사인 세타를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 이 식에다가 사인 세타를 대입해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외우기도 쉬웠죠.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3분의 4 루트 3에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수직이 등분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1, 1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저평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 각이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 이 각도 3분의 파이라는 거거든요. 저평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반쪽 각이 6분의 파이가 되면서 이게 우리가 정삼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일치한다. 1대 루트 3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루트 3이 되고, 그럼 이 오른쪽의 넓이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루트 3이 오른쪽의 넓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의 넓이를 구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사인 값이 7분의 2 루트 7이고 사인 값이 7분의 루트 2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길이만 구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라고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 길이가 2니까 코사인 법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 4는 루트 7의 제곱 7 플러스 x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x 곱하기 문제에서 코사인 값은 7분의 2 루트 7이라고 처음에 알려줬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루트 7, 루트 7 없어지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럼 x는 1 또는 3이 되는데 당연히 이게 1이 될 수는 없어요. 문제에서 a, b의 길이보다 길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된다라고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7분의 루트 21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없애면 루트 7이 될 거고 루트 3이 남아요. 그러면은 2분의 3 루트 3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의 넓이랑 왼쪽의 넓이랑 합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정답은 2분의 5 루트 3이 m값이 나오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곱하면 루트 3 없어지고 2분의 5 루트 7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0은 1이면서 f'2가 0인 이런 4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심상치가 않네요. 처음부터.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x는 4차 함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문신을 두르고 있지만 어쨌든 직선이에요. 그쵸? 직선인데 y절편이 똑같아요. f랑. 보시면 이게 지금 y절편이잖아요. 근데 f0이란 거는 fx의 y절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y축을 그려놓고 fx를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이렇게 4차 함수로 여기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근이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라서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거는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3개가 나오려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높이게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이 그림에 한정할 수는 없겠죠. 이 그림에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기울기가 근데 변해요. 여러분 보시면 기울기가 변해. 근데 이 식은 아마 익숙하지 않은 식이기도 하고 익숙한 식이기도 한데, 이게 t분의 ft-f0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a가 0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바로 f'0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게 0이면 a가 0이면 기울기가 f'0이 되는 거고요. 근데 a가 만약에 0이 아니에요. 그럼 a가 0이 아니자. 그러면은 t가 a로 간다 했을 때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극한값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a분의
FA-F0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A, FA와 0,F0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요게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이 1과 K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먼저 확실한 거는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K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놓고 보면 지금 0,F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로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3개가 되도록 하는 게 총 0, 1, K 이렇게 A 값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A가 0이어도 지금 3개가 나오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A가 1이어도 지금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가 K여도 3개가 나오니까 이런 그림이면 되겠다라고 되는데 그때는 0, 1, K가 들어가는데 이 문제에서는 0이 빠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0은 왜 빠질 수 있냐? 그럼 0에서 그리면 한 번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0에서의 접선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닫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0에서는 몇 개가 되죠? 0에서는 실근이 총 4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3개인 거는 1K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점의 좌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fx에서 기울기는 f'0이니까 f'0x 플러스 f0 f0이 1이거든요.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한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K와 알파를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 4개의 실근의 합은 동일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직선과의 4개의 실근은 0, 1, 1K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파란색 직선과는 0에서 2번 만나고 알파에서 2번 만난다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알파는 2 플러스 K가 되고 그럼 알파는 1 플러스 2분의 K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f'0x 플러스 1은 x제곱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양변을 여기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분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 항목은 이거예요. 뭐냐면 0,0과 0,1과 그 다음에 1,f1 사이의 기울기가 f'1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f'2가 0이라는 거예요. 이 2개를 하면 지금 조건이 2개인데 미지수가 f'0과 k니까 우리가 fx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하려면 도함수를 써놔야 돼요. 도함수는 f'x 마이너스 f'0은 2x x-1 2분의 k 에다가 이 2개를 더한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여기에서 f'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f'1은 f'0 이항시켰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k 곱하기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f1에서 0,1 사이의 기울기는 f1-1이거든요. 자, 그럼 위식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1 요거는 여기에 1을 대입하면 4분의 k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f'0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시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랑 요게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f'0은 똑같은 대상이니까 없애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k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은 4분의 k 제곱이에요. 그러면 4분의 k 제곱이 k랑 같으니까 k가 4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0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x가 아까 2x x 마이너스 4 대입하면 3,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f'0을 더하는 거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f'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f'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f'0이 돼요. 이게 0이니까 f'0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모든 걸 구했거든요. 자, fx는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었는데 알파가 1 플러스 2분의 k인데 k가 4니까 알파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0은 4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5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25 곱하기 4 플러스 20 플러스 1이라서 121이 정답으로 나오게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계산도 복잡하고. 여러분 잘 챙기면서 피드백을 해보시는데 저는 이 문제까지는 피드백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넘겨도 되지 않을까. 네, 이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a2의 제곱이 4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이제 a2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2라고도 볼 수 있지만 a2가 마이너스 2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되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2는 말이 안 돼요. 같아지니까. 그럼 a3이 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a2가 2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3이 4거든요. 그러면 2씩 곱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6은 32가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2를 대입했을 때 14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8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럼 2를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서 지금 지수의 표현에서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지수꼴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정수가 돼야겠죠.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2의 n 플러스 1분의 6과 2의 n 플러스 2분의 8이 있는데 n 플러스 1은 6의 약수여야 돼요. 그런 수들을 자연수로 골라보면 1, 2, 그 다음에 5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n 플러스 2가 8의 약수여야 돼요. 그러면은 2, 그 다음에 6이 있나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4개를 더하면 14가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점 P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립을 해봐야 되는데 연립하면 이게 몇 차 방정식이냐면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인수 정리로 구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은. 그러니까 x의 적당한 값을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x에 1을 대입하면 이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P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를 했으니까 미분에서 2를 대입해서 곱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A가 3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20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예요. 자, X가 닫힌 구간이라는 거 주의하면서 0부터 2파이라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오른쪽 식은 각변환으로 코사인 A 사인 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 그럼 크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사인 X가 4분의 파이일 때도 같고 4분의 5파이일 때도 같고 4분의 9파이일 때도 같을 거고요. 쭉 가겠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일 때도 같고 또 마이너스 4분의 7파일 때도 같고 또 왼쪽으로도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그러면 sin x는 a가 양수니까 a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a분의 7파이 마이너스 4a분의 3파이 4a분의 파이 4a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sin 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0이고요.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입니다. 자, 먼저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그려봐야겠죠. 그럼 4a분의 파이는 여기다 이렇게 긋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a분의 3파이도 이렇게 그어봐야겠죠. 좀 더 아래로. 그럼 이렇게까지 그었을 때 벌써 4개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파이가 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3파이가 돼요. 그럼 벌써 4파이가 됐는데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9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거는 2분의 파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에 걸리게 다 함께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의 2분의 5파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4의 2분의 5파이가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4분의 5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파이분의 12에다가 곱하를 했어요. 4분의 5파이. 그러면은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15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를 봐볼게요. 자, 21번에 A는 지금 P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했고요. Q는 0일 때 A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상수를 말하는 거라서 x1t는 마이너스 2t라고 쓸 수 있어요. 0부터 2까지는. 자,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이게 연속이니까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4로 만들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2t는 t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겠죠. a에서 출발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거리라고 했어요. 근데 거리는 x1t에서 x2t를 뺀 거의 절대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식을 항상 세워주셔야 되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t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b 플러스 자 빼주는 거니까 잠깐만요. 식을 똑바로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괄호 2 플러스 bt 마이너스 a가 돼요. 이때가 t가 0부터 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t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때가 2보다 크다. 제가 적고도 좀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지금 맞게 쓴 건지 약간 불안하지만 방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거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로 그려지잖아. 그럼 0부터 2로 이렇게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이거는 맥스가 있어요. 이 닫힌 구간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는 지금 t가 무한히 커진다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음수든
이게 양수든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있으면 지금 최대값을 갖지 못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6-b는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절대값 그래프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닫힌 구간이라서 최대값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최대값이 있더라도 얘가 최대값이 지금 무한대예요. 그럼 당연히 최대값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b는 0이다.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6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위에다가 2를 적어도 자, 근데 문제에서 t는 k인데 k가 양수인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우리가 그린 게 0보다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값이. 근데 지금 0을 대입해 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는 싫으니까 그냥 이거 절대값 a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지금 f0입니다. 근데 이 f0보다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근데 b에 마이너스 6을 넣어보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플러스 8이 돼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 이 축이 어디에 있죠? 이 축이 4의 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뭐 이게 y좌편이 원래 양수여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끊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를 한번 대입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2를 대입해 보면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6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반드시 얘가 얘보다는 커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더 크면 0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양수 k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에 유배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a 플러스 4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값 a보다 절대값 a 플러스 4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실 건데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절대값 a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a 플러스 4의 그래프는 여러분 여기가 플러스였네요. 그래서 여기는 a-4 이렇게. 절대값 a-4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절대값 a의 그래프가 절대값 a-4보다 작으려면 여기 2의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a가 최대값이 2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f1 플러스 f3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f2를 구해보면 f1은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돼요. 여기도 이제 플러스인데 지금 잘못한 게 지금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서 네, 여기 이 부분이 플러스 4인데 요 부분부터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a-3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a-4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절대값 a-3 플러스 절대값 a-4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그려보셨을 텐데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이하에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2가 되면서 더하면 3이 된다. 정답은
3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그 공통의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체크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n 플러스 1은 n분의 an이던가 또는 an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그 조건을 나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대신에 an 플러스 1이 n분의 an이 되는 거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두 개만 된다. 이 1부터 6까지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A1, A2, A3, A4, A5, A6 중에 예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예식을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 두 개가 1번식이면 나머지는 2번식이다 라고 하는 아주 창의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할 때 문제에서 A4 플러스 A6이 63이다 라고 했으니까 주인공이 A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A4를 적고요, 여기에 A5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A6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럼 K는 항상 두 가지 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4분의 K가 될 수도 있고 K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분의 K가 될 수도 있고 4분의 K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K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6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럼 이때는 20분의 21K가 63이라는 거니까 K는 6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4분의 5K 플러스 3이 63인 거니까 K는 48이 되고요. 이때는 5분의 6K 플러스 5분의 3이 63이라는 거거든요. 5를 곱하면 6K 플러스 3이 315라는 거예요. 그럼 6K는 312니까 K가 56이 됩니다. 자, 이때는 2K 플러스 6이 63이면 K는 자연수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A4는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A4가 60일 수도 있고 A4가 48일 수도 있고 A4가 56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경로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 나의 경로를 2번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제 AK 플러스 1은 AK 플러스 3 이것만 3번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는 보시면 한 번만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AK 플러스 1은 AK 플러스 3 이게 2번 남았고,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은 K분의 AK가 한 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제가 평가원 기출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되게 간단하죠. 일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57, 그 다음에 54, 5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나눠지게 돼요. A3이 위에 거 K분의 AK가 한 번 남았으니까 찬스 쓰면 3을 곱해서 얘가 됐다. 3으로 나눠서 그러면 3을 곱해주면 14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5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썼으니까 이제 더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때는 또 여기서도 나눠지게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2배에서 90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42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무조건 작아져야 돼요. 근데 이때는 1로 나눠서 얘가 된 거니까 똑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이때도 한 번은 남았어요. 총알이. 그럼 A3이 162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3이 53일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고속도로예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는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썼을 수 있고요. 이때는 이게 53, 103, 요거는 53 그대로 1로 나눠서니까. 자, 요렇게 이제 해보면 제일 큰 거는 156이고 제일 작은 게 42가 되네요. 그쵸?
근데 오늘 제가 정말 계산 실수가 많았는데 이 56은 3배 하면 168이죠. 죄송해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165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잡으면 돼. 여기가 50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52가 되고 여기가 156, 여기가 153, 여기가 150. 이거는 좀 계산해서 제가 말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제일 큰 건 150이고 제일 작은 게 40이니까 정답은 19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더프 최강 더프가 아닌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